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악기 소리를 잘 내는 방법과 악기를 부는 정확한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연주하는 방법하고 정간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 폐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 그런데 악기를 연주할 때는 숨 쉬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공기를 배에다가 저장을 하고 숨을 천천히 내쉬게 되는데 이것을 복식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복식호흡은 쓰이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스포츠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대표적으로 있죠. 자,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도 여기 공기가 많이 필요해서 복식호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복식호흡을 통해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크게 들이쉬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죠. 여기 배 위에 폐 가운데 여기에 횡격막이 있는데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폐가 이럴 경우에 굉장히 확장이 되게 돼요. 이 과정에서 폐의 아랫부분인 내장 부분, 이 부분들하고 이 주변의 근육들이 숨을 쉴 때마다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단소에서는 복식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들어 마시는 양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배의 근육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박자를 여러 가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식호흡은 숨을 들어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다시 내뱉을 때 배가 들어가는 게 복식호흡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 마실 때 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뱉을 때 배가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흉식호흡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우선 코에다가 우리 신경을 모두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손은 배에다가 손을 올려주시고, 자, 숨을 들어 마실 때 하는 얘기를 들숨, 숨을 뱉을 때 하는 날숨, 이것을 반복해서 빠르게 해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배에다가 손을 올리고 코에다가 집중을 한 다음에 들숨 날숨을 빨리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배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방법을 속도를 천천히 늦춰서 해보도록 할 건데 이 부분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선 하나 하면은 들이마시고 둘 하면 내뱉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 정도의 템포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반복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간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네모칸들이 많이 있는 악보가 정간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정간보에도 각 명칭이 있는데 여기 네모칸 하나의 이름을 정간이라고 부르고 중간에 길게 이어진 선까지를 강이라고 부르고 위에서 끝까지 한 줄을 각이라고 부릅니다. 정간보 읽는 방법은 잘 알다시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정간보에도 오선보하고 마찬가지로 숨표하고 쉼표가 있습니다. 숨표의 모양은 수학에서 나오는 부등호의 기호하고 똑같이 생겼죠? 네, 이것이 숨표이고 쉼표의 모양은 세모 모양으로 정간보의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숨표하고 쉼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는 학생이 있나요? 네, 숨표는 숨을 쉬지만 박자를 차지하지 않는다. 이 점이 특징이고요. 쉼표는 박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쉼표가 있는 그 정간을 모두 쉬어줘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정간보에 있는 한자를 율명이라고 부르는데 한자가 있는 칸은 거기에 맞는 율명을 그냥 연주하면 되고 중간에 빈 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위에 있는 율명을 그대로 이어서 연주하면 되겠죠. 정간 안에 가로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로 위의 음을 거기까지 이어서 쭉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악기를 불면 높은 음이 계속 나요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낮은 음을 잘 내기 위해서는 비교적 따뜻한 입기를 불어넣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울 때 이렇게 불죠. 자, 이런 입김을 불어넣으면 된다는 의미죠. 네, 그런데 이것은 입김의 속도하고 관련이 깊어요. 입김의 속도가 빠를 경우에 차가운 발음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차가운 발음이 나오고, 입김의 속도가 느리면 이렇게 분다고 해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서 입김도 약해지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굉장히 약한 바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로 높은 음을 낼 때, 이런 식으로 높은 음을 내죠. 이럴 때 목구멍이 굉장히 좁아지는데 낮은 음을 낼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죠. 이럴 때는 목구멍이 넓어져서 내게 되죠. 네, 이럴 경우에 낮은 음을 낼 때도 똑같아요. 목구멍을 넓힌다고 생각하고 연주를 하게 되면 낮은 음이 더 잘 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곡인 비행기를 연주해 볼 건데, 여태까지 배웠던 소리를 내는 방법, 그리고 악기를 부는 자세, 그리고 호흡법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연주를 부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다 하면서 불게 되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비행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 불고 그 다음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각씩 따라 부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저부터 하나, 둘, 시작! 자, 이렇게 비행기를 다 같이 불어봤는데 이번에는 분단별로 한번 불어봅시다. 어느 분단이 가장 잘 불었나요? 혹시 내가 제일 잘 분다 하는 학생 있으면 손 들고 한번 나와서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 한번 잘하는 학생을 지목해서 한 명만 나가서 들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비행기를 한번 쭉 배워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율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음의 높낮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